실체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실명까지 언급을 했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증거로 말해라. 자, 그런데 검찰은 실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거 없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을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녹취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 됐든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검찰도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문서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송영길 전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인데요. 지난 2021년 4월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OX는 뭐예요? 이 민주당 의원들 이름 옆에 이 OX 형태로 참석과 결석 이 부분이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하고, 참석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는 의원이 1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윤관석 의원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이 이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윤 의원 구속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돈봉투 의혹 취재를 할 때 이 OX 파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본인도 동그라미로 표기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참석 불참 이 얘기가 아니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할 성향이나 의사가 있을 법한 의원들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좀 더 설득이 필요한 의원들은 X표를 쳐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성만 의원이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반에 이제 지라시 형태로 의원들 명단이 나왔을 때 그 안에 내가 왜 있냐고 했더니 이 의원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를 줬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그 의원의 주장인데. 주장인데, 이제 송 전 대표를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측에서 이제 명단을 추려서 냈던 것이 동그라미 X로 엑셀 파일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을 좀 더 안 해도 되고, 이제 X로 돼 있는 사람들 설득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파일이다. 그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성만 의원이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청구할 때는 엑셀 파일을 아예 띄웠대요, 화면에.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저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국회 본청의 그 시간에, 그게 대략 2021년 4월 28일 오전 한 8시 전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 시간에 국회 본청에 드나들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 더군다나 국회 외통위 회의가 있는 날 아니면 그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본청을 드나든 민주당 의원들 특정이 됐을 거고, 저 명단하고 맞춰봤을 거고,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사이의 통화 내용,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하고는 줬고, 누구는 호남이고, 오빠 줘야 돼. 이런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도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날짜별로 몇 건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거 맞춰보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증언 맞춰보고, 그러면 저 OX 표시가 단순히 참석 불참의 표시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돈봉투를 준 사람, 안 준 사람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검찰이 다 여러 증거를 갖다 놓고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실명을 공개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다 자기는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증거로 말하라고 하지만 진술도 증거고 저런 것도 증거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도 증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입니다. 실제 검찰이 이번에 언급한 의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등 그중 4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근데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의원 5명 중에 김남국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의 지역구를 보시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김남국 의원 빼고는 다 호남입니다. 지금 이 상황, 노치록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뭐 일각에서는 조작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편집된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그 10명 조선일보 기사에서 공개된 10명 보더라도 인천 지역구가 딱 2명 있습니다. 인천 2명하고 또 누구가 다 A하게 3개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래 거기는 300만 원 봉투 주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이성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호남은 무조건 해야 돼 했는데 저렇게 호남이 다수 나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1차 10명 그 실명 공개했고요. 어제 문화일보가 이제 2차 그 다음 날 5명 지금 방금 나왔죠.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서 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가 이 허위사실, 허위 기사를 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요. 그건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이준석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성접대 받은 적 없다. 무슨 그 유튜브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게 결국 무고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찾는 거죠. 그렇죠. 사실인지 그러니까 아닌지.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고 내가 진짜 떳떳하다고 그러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를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고소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다가 떳떳하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증거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형사소송법상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엑셀 파일 OX 놔두고 나서 녹취록과 맞춰 보니까 이게 증거다. 이게 어떻게 증거입니까? 추측이지. 정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의원들이 조참 모임만 하더라도요. 그 의원실에서요 OX를 합니다. 참석, 불참, 아니면 세모. 옳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외통위원장이니까 소위실에서 장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성만 의원은 그게 이제 지지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참석했냐 안 했냐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돈을 줬냐 안 줬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됐으면 돈을 줬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은 19명이라고 명단을 공개했으면 그들이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대야 되죠. 그런데 엑셀 파일 OX를 놔두고 녹취록과 맞춰보고 이게 증거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근데 녹취록에 뭐 줬다, 뺏겼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있는 그대로 녹취록하고 저 OX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이제 본인들이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에 한번 넘겨보죠, 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참 곤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하는 게 윤관석 의원을 구속을 시켰지만 윤관석 의원은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하도 채근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돈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 대화가 이정근 부총장이 막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알았다라고만 한 거 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윤관석 의원 측은요 검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리고 말하자면은 윤관석 의원한테 돈 받았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의원들은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경비로 쓰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빙을 하고 증거를 말하자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소가 가능하다. 기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에 붙여봤자 이건 뭐합니까? 결국에는 신속하게 빨리 뭔가 결론을 내주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빨리 이걸 신속하게 가야지 이걸 자꾸 언론에 흘리고 뭔가 부도덕하게 보인다 하는데 예를 들어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 또 입장을 따로 밝히셨더라고요. 예. 본인은 선관위 개표위원이 되면서 회의 자체도 안 갖고 윤관성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벌써 또 녹취록과 일치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자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고소고발했다는데 아니고요. 하겠다고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 행동을 취한 사람은 제가 지금도 기사 검색해 보니까요. 공수처에 백혜련 의원이 예.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이제 고소고발을 했고요. 이 조선일보 보도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기가 지더라도 그 뭐 무고죄로는 증거승부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성준 제 대변인 같은 대변인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빨리 하긴 하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예.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오늘 중에 박성준 의원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안 기자를 했다는 거죠. 예, 검찰에 아직은 안 했지만 어제 저녁에 곧 결정했으니까.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진검승부가 펼쳐질지.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행사가 이 기념 촬영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였을까요? 김하 활동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환상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계기로 탈핵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의 장문에서 나온 문장인지 뭐 아이가 썼으니까 아이의 뜻일 수도 있죠. 일단 저 어떤 행사였습니까? 아니 저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뭐 아동 청소년 학부모 무슨 간담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 저지를 민주당이 뭐 그 대여 공세를 벌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글을 읽은 아이는 8살이고 그다음에 6살짜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그 8살, 6살짜리를 활동가라고 표현을 했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활동가는 시민단체 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핵 운동을 벌였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이 얘기하는 저 8살, 6살 활동가가 맞다면 거의 기네스북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도 저 어린이가 어디까지 알고 저런 거를 그 읽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예. 그 어린아이는 최소한도 이런 정쟁적 요소에 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저거 보면서요. 저는 이제 평양이 떠올랐는데 평양에 그 나이 어린 애들 그냥 동원해갖고 뭐 아바이 수령 어쩌고 찬양하게 만들고 뭐 하는 건데 저 굉장히 힘들게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애들이 읽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물론 이제 6세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리게 볼 수 있지만 우리 30년 전에 기억해 보십시오. 92년도에 예전에 그 지구 정상화 회의 리우에 가서 11세 캐나다 당시 출신 활동가 있었죠. 세 번 슬쩍 기억하시죠? 예. 당시에 얼마나 신금을 올렸습니까 어른들한테. 지구의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우리들이 부끄러워했어요. 12살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무시합니까?
지금 애들 지금 영민합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자세부터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이 전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둘러싸고 서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국민을 위한 의견 충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협박을 해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7일 자정쯤에 이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의 메일로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먼저 보내졌는데 이 발신인 명의의 일본인 야마오카 유아키였습니다. 이 어제 오후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국회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탐지 작업을 벌였고요. 국회 방호처가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청할 때까지 18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해서 폭발물을 검색했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회 방호처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 이 사실을 사후에 알렸고 경찰 경호에 대해서는 사양했으며 오늘 공개 일정은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저런 협박 메일 한 통 받고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게 과연 일본 사람이 보낸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좀 따져볼 거 따져봐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저 구체적으로 협박 메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냥 뭐 아마 장난일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자칫하면 이제 진짜 만약에 일본에서 왔다면 그 국가 간의 분쟁으로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우 혐한 논자라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